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영광군이 이모빌리티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마포복지관에서 노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구시 팔공산 산중전통장터 승시축제가 개최됐습니다. 포항시가 태풍 피해 기업의 복구 상황을 살피며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가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남도 곳곳이 아름다운 가을꽃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꽃을 활용한 축제도 잇따르면서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지역 경제가 기지개를 켜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성 황룡강을 따라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개했습니다. 강변을 따라 달리는 미니기차에 올라탄 관광객들은 끝없이 펼쳐지는 가을꽃의 향연에 눈길을 떼지 못합니다. 3년 만에 돌아온 가을꽃 축제를 만끽하려는 나들이 객들의 발길은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아버지 생신이라 어머니랑 아버지 모시고 장성 축제한다 해가지고 놀러 왔습니다. 꽃도 많고 저 폭포수도 예쁘고 뭐다 날씨 풀리니까 사람들도 많고 약간 구경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가을 정취가 무르익은 남도 곳곳에서 축제들이 잇따라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성 황룡강 축제와 목포 항구 축제가 내일까지, 광주 충장 월드 페스티벌은 월요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남도를 대표하는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는 해남 미남 축제를 비롯해 한평 국향대전, 강진 갈대 축제, 곡성 섬진강 축제 등도 개막을 앞두고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감만족 미식여행이라는 주제로 해남의 청정 농수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고 우리 농수산물을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재미있는 체험과 즐길거리의 방안을 두고 준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동안 열리지 못했던 지역 축제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위축됐던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기차부터 전동 킥보드까지 최근 들어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이동수단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미래 사회의 전기 이동수단은 지금보다 얼마나 더 진화할까요? 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모빌리티 박람회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에 전기차 충전기를 연결하자 전동 킥보드의 배터리가 충전됩니다. 비결은 변환기. 공용 충전기가 따로 없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편함을 전기차 완속 충전기를 통해 개선한 아이디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갑자기 전동 휠체어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추락 사고를 겪은 한 기업 대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희 제품은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전기차 완속 충전기에 연결을 하여서 모든 전동 모빌리티를 충전하는 일종의 돼지코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광의 한 기업에서 해외 수출용 택시로 개발해낸 이색적인 디자인의 다인승 전기차들도 눈길을 사로잡고 대규모 방제나 비료 살포에 이용할 수 있는 갖가지 농업용 드론부터 간편한 전기 이륜차까지 생활 속 깊숙이 들어온 제품들도 볼거리입니다. 영광군에 지금 대마산업단지에 이모빌리티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모빌리티 기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세계적인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각별히 유념하고 또 후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영광군이 3년 만에 개최한 이번 이모빌리티 엑스포에는 세계 20개국의 기업들이 참여해 전기 이동 수단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입니다. 영광 이모빌리티 엑스포는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노인의 날은 노인을 공경하고 전통 문화를 계승해온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정한 법정 기념일인데요. 우리 마포복지관에서 이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난 30일 우리 마포복지관에서 제26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내빈들의 축사를 시작으로 축하 공연과 삼식이 요리 나눔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삼식이 요리 나눔 행사는 장년층 남성들이 직접 요리를 해 주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이웃 간의 정을 쌓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역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많은 어르신들의 참여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마포구는 앞으로도
75세 이상 어르신 주민참여 효도급식이나 각종 복지 사업을 통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는 마포구 곳곳을 달리며 애로사항을 확인하는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이 있죠. 이번에는 홍대 거리 일대를 찾아갔는데요. 지속적인 소통 정치로 민심을 파악해 더 나은 마포로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5일 홍대 걷고 싶은 거리와 홍익문화공원, 홍대 축제거리 일대를 찾아가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현장 구청장실에는 소관 국과장, 팀장 등 30여 명의 간부 직원이 동행했습니다. 간부들과 함께 홍대 거리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살피고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강수 구청장은 홍대거리 일대를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글로벌 관광지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개선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홍대 주변이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찾고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발전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글로벌 인류경제도시 대전의 도약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연일 분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중국과의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국제화 대도시이자 중국 13개 왕조의 고도였던 역사 도시인 중국 시안시와 우호 협력 도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대전시와 시안시는 경제무역, 과학기술, 문화, 교육, 관광 등 분야에서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다양한 도시행정 분야의 정보 교환은 물론 인적 교류 등도 상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이 글로벌 인류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도시들과의 적극적인 교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협약으로 대전시와 우호 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한 중국 도시는 시안, 허페이, 우환 등 5개 도시로 늘어났으며 난징시, 선양시와는 자매도시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가 사상 최대 참여율을 기록했습니다. 대전은 글로벌 인류경제 도시를 향한 도약에 한 발 가까워졌습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대전 컨벤션센터 일원에서 개최된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5일간 UCLG 총회의 안전을 위해 힘써주신 소방, 경찰관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준 UCLG 조직위원회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대전 트랙에 참여해 주신 모든 기관,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대전시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세계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우리 대전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총회는 세계 145개국, 576개 도시, 6,200여 명이 참석해 UCLG 총회 사상 최대 참여율을 이끌어냈으며 대전 트랙이라는 공식 회의를 개설해 경제과학도시 대전의 면모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과학을 주제로 한 스마트시티 전시관을 운영해 과학도시 대전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켰으며 초기 기간 다양한 세계 도시들과 우호 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 밖에도 웰컴 축제, K-팝 콘서트 등 각종 공연과 세계문화체험, 한복체험, 열기구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한비탑 야간 조명, 분수쇼 등 볼거리를 제공해 시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UCLG 총회를 통해 대전은 전 세계에 대전의 많은 매력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이번 총회에 참여한 세계인의 수보다 더 많은 세계인들이 대전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대전은 경제, 과학, 세계인이 함께 어울려져 대한민국이 발전을 이끌어가는 선도 도시로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대구시 팔공산 산중 전통장터 승시축제가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펼쳐졌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열려 올해로 12번째를 맞은 팔공산 승시축제는 승시 재현마당, 영산제 시연 등
사찰의 전통 문화를 재조명하는 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불교와 전통 문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인기 트롯 가수 공연을 비롯해 젊은이들을 위한 K-팝 신인 그룹 콘서트, 팝핀, 비보이 공연 등이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또 토크 콘서트 등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스님과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과 사명대사 달해제, 수장고 기공식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내 마음속 희망을 찾아가는 시간을 주제로 2022 대구 정신건강축제가 열렸습니다.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지난 14일과 15일 내 마음속 희망을 찾아가는 시간을 주제로 2022 대구 정신건강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재활시설, 유관기관 등 52개 기관이 참여해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의 위로, 정신건강 정보 제공, 휴식을 통한 마음을 다스리는 활동 등 체험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또 명사 초청 강연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함께하는 MZ세대를 위한 토크 콘서트, 1대1 전문의 상담, 미술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남부생활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7월 15일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최종 사업비 376억 원을 확보했고 이번 용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사의 과업 설명과 향후 계획 보고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용역은 365 생활권 조성과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농촌협약의 정책 목표에 맞춰 기존에 수립한 평창군 남부생활권 활성화 사업 예비계획을 현장 조사, 주민 의견 수렴 및 세분화된 분석을 통해 수정 보완한 후 최종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농촌협약 주요 사업으로는 남부권 4개 읍면의 아동,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창의활동 공간 조성과 건강관리센터 조성, 마을회관 챌린지 프로젝트를 통한 12개소의 해피 700 작은 거점 조성 등이 계획돼 있습니다. 아울러 보고회 이후에는 남부권 4개 읍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주민들의 실질적인 수요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횡성형 일자리 참여 기업인 전기차 모터 생산업체 부소 리피티의 횡성 이전을 위한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부소 리피티는 10월 4일 횡성 우천산업단지 내 부지에서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장 신축에 들어갔습니다. 부소 리피티는 모터 생산 시스템 자동화와 주문 물량이 늘면서 생산량을 늘리고자 횡성 우천일반 산업단지 내 2023년 12월까지 본사와 공장을 짓고 이전할 계획으로 지역의 신규 인력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밖에도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강원 EM, 화인, 아비코 등이 우천산단 입주 계약을 마치고 이전을 준비하는 등 상생형 일자리 기업의 횡성 이전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전국 최고 수준의 수소 충전소 구축으로 본격적인 수소차 대중화의 선두주자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충북은 주요 고속도로와 산업단지가 위치하며 차량 이용량이 많아 수소 충전소 구축이 타 지역보다 필요한 곳입니다. 도는 2019년부터 충전 환경 개선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운영 중인 수소 충전소는 전국 126개 충전소의 11%인 14곳으로 17개 시도 중 경기도에 이은 두 번째이나 지역 규모와 인구를 고려하면 전국 최고의 충전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9월 초 포항을 핥히고 간 태풍 흰남노 피해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응급복구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지만 지역 기업의 정상화는 안개 속인데요. 포항시는 기업의 복구 상황을 살피며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5일 태풍 흰남노로 피해를 입은 기업체를 방문해 어려움을 듣고 공장 정상 가동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이강덕 시장은 냉천 하류에 위치해 침수 피해가 특히 심각했던 포항 국가산단 청림지구내 기업과
포항 철강산업단지 중 침수 피해가 가장 컸던 1단지 내 기업의 피해 현황과 복구 상황 등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한편 이번 태풍으로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에 확정된 지역기업의 직접 피해액은 1조 348억 원에 이르며 영업손실 등 간접적 피해까지 포함하면 전체 피해액은 직접 피해액의 4-5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포스코의 완전한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강산업 관련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에 공감하고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등 관련 대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주를 한류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추진된 평동 준공업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관련 공무원에게 그에 맞는 책임을 묻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1998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뒤 개발이 가로막힌 광주 평동 준공업단지입니다. 민선 7기 광주시는 이곳에 아파트와 주상복합 8천여 세대를 짓게 해주고 그 수익으로 한류문화 콘텐츠 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광주시가 서로 다른 구상을 내놓으며 사업은 멈춰섰고 광주시와 사업자 간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시정 질의를 통해 이 사업이 특혜의 결정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복합 문화공간을 짓겠다는 미끼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토건 세력과 그들에게 노란한 공직자의 부도덕성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아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기획한 특정인이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한류문화시설을 제안하고 다녔고 광주시 공무원과 수차례 접촉했다는 점, 그 사업가가 유령 회사를 만들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는 점 등이 의혹의 핵심으로 거론됐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컨셉의 문제, 추진 주체의 문제, 과정 이런 것은 재검토해서 그에 맞는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데는 책임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선 협상 대상자 취소는 적법했다며 행정소송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를 한류문화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추진된 1조 원대 사업이 거센 후폭풍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중간고사를 앞두고 학원에서 나눠준 문제가 그대로 학교 시험에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조사를 벌인 결과 담당 교사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문제를 변형 없이 출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2학기 중간고사를 치른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시험이 끝난 뒤 인근 학원 자료가 2학년 시험에 그대로 출제됐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독서 과목 시험 26문제 가운데 13개가 학원에서 나눠준 문제와 똑같았던 겁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조사에 나선 결과 출제 담당 교사 1명이 사설업체에서 다운받은 문제를 변형 없이 그대로 출제해 벌어진 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문제를 다운받아 학생들에게 나눠준 학원은 확인된 것만 15곳에 달합니다. 몇몇 학생들만 보는 학생 사이트이고 이 많은 문항 중에서 이 정도만 이제 출력을 해서 쓰더라도 해당 교사는 출제 기간이 촉박해 베낀 것일 뿐 학원과의 유착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학교 측은 재시험을 치렀고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감사에 착수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학교에게 경찰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주요 식수원인 주암댐이 가뭄 위기 경보 최고치인 심각 단계에 진입한 지 벌써 2달째입니다. 가을과 겨울에는 강수량이 더 줄어들 경우 가정용수의 제한급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주요 식수원인 주암댐입니다. 메마른 바위 사이로 수풀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현재 주암댐의 저수율은 약 38%. 지난 태풍과 장마의 영향으로 저수량이 다소 늘긴 했지만 아직도 예년의 60% 수준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8월 30일부터 지금까지 가뭄 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또 다른 식수원인 동북댐 역시 저수율이 예년 절반 수준인 38%로 물 공급에 비상이 걸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가을 겨울철 특성상 강수량이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어 저수율이 더 낮아질 거라는 점입니다. 지자체와 수자원공사는 가정용 생활용수 제한 급수 상황까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가뭄이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향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뭐 산단이나 생활용수 쓰시는데 실생활에서 조금 불편하실 정도로 단수가 되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용수를 실생활 속에서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도 이제 시민분들께서 많이 조금 동참을 해주시는 길을. 광주시와 전남도는 극단적인 가뭄 상황에 대비해 지하수를 개발하는 등 가뭄 대응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에게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다는 무등산 정상이 지역민들에게 돌아올 날도 머지 않아 보입니다.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가 열린 지난 7일. 3년 만에 개방한 무등산 정상을 보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무등산 정상이 이르면 내년 첫날부터 시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국방부는 지난 1966년부터 무등산 정상에 주둔해온 방공포대의 신속한 이전과 정상 상시 개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데 최대한 조기에 이전이 되도록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아가 상시 개방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2015년 방공포대 이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이후 진전이 없었던 논의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국방부는 방공포대 이전 타당성 용역을 위한 예산을 국회에 요청하고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이전 대상지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민관군 협의체를 10월 중에 구성하여 무등산을 시민의 품으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방공포대 이전 부지 선정과 무등산 정상 복원은 풀어야 할 과제지만 반가운 마음이 더 큽니다. 상시 개방이라도 해놓으면 이제 이전이 가속화되고 단축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꼭 좀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에도 정상 개방 행사를 열고 시민들에게 무등산의 가을 정취를 선물할 계획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역균형 발전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지방대학 육성을 균형 발전의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김 의장은 민방 특별대담에서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여야에 제안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일이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입학생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사립대학의 경영난을 해결하고 지역 대학을 육성하는 일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점 국립대학을 석박사 위주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그 주변 대학은 학사인재 양성 기관으로, 전문대학은 기술교육 기관으로 육성해야 대학 정원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대학을 육성하되 어떤 비전 하에서 육성해 나갈 거냐. 그래야 그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대학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개헌과 관련해선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4년 중임제를 전제로 실질적인 입법권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대통령 권한 중 일부를 국회로 가져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정쟁에 빠진 여야를 향해선 소나무가 울창하게 자라야 잣나무가 기뻐한다는 사자성어 송무백열을 언급하며 협치를 주문했습니다. 여야는 마치 소나무와 잣나무가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숲을 이루듯이 여야는 국정 운영을 해나가는 좋은 파트너거든요. 여야가 서로 궁극적으로는 협력하고 협치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명령이죠. 여수시가 이순신 광장 일원에서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붐업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세계 속의 여수, 섬과 함께 미래를 꿈꾸다라는 슬로건으로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를 널리 알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박람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다채로운 주무대 프로그램과 여수의 매력을 알리는 홍보 전시관, 관람객과 함께하는 체험 행사 등이 열려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여수시가 소라면 복산리 벼 공동 육모장에서 2022년 벼농사 종합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평가회는 벼농사 작황보고와 병해충 방제 드론 시연, 콤바인을 이용한 유기농 벼 하이아미 수확 시연, 벼 실증 시험포 견학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여수시 벼 품종 비교와 전시 순서도 마련돼 지역 쌀 사주기 운동 전개를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교차가 크고 야외 활동이 많은 가을철에 식중독 발생 위험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5년간 가을철에 발생한 식중독 환자는 1,800여 명으로 여름철 다음으로 많았으며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가을철 야외 활동 시 조리 음식을 상온에 내버려 두기보다는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보관 운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